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내분비계 질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내분비 기능과 호르몬 분비예요. 그 중에서도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시상하부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일이 거의 없고요. 뇌하수체는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름부터 잘 기억해 두세요.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뇌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는 내분비 샘에서의 호르몬 조절을 도움. 그래서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의 도움으로 인해서 호르몬이 조절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내외적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중추신경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시상하부가 그 명령을 받고 뇌하수체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는 이 시상하부까지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 뇌하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모든 호르몬의 컨트롤 타워, 얘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어고, 적당한 표적샘을 자극하여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킴.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호르몬은 표적샘을 가져요. 한눈만 팬다고 알려드렸잖아요. 그 표적샘을 자극해서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뇌하수체가. 그림을 보시면 시상이 있고 그 밑에 시상하부가 있어요. 그리고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달려 있습니다. 대략의 위치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뇌하수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뇌하수체는 크게 전엽과 후엽이 있는데, 먼저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 뇌하수체를 좀 확대한 그림이죠. 그래서 요 앞이 전엽이 되고요, 뒤가 후엽이 됩니다. 뒤에 있다고 해서. 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두 가지예요. 전엽에서는 6가지나 7가지가 분비가 됩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시험에는 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6, 7가지 외우는 것보다 2가지 외우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전엽은 못 외우시더라도 최소한 후엽은 외워두시면 좀 문제풀이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옥시토신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성간호학에서도 이미 배우셨잖아요. 얘의 기능은 자궁을 수축시켜서 분만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능만 있냐? 아니죠. 유두를 자극해서 모유를 분비하도록 하는 것도 옥시토신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유두를 자극하기 때문에 모유가 분비되기도 하지만 역시나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어요. 유두를 자극함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자궁 수축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궁 회복이 빨라지겠죠. 네, 자궁의 회복이 빨라져요. 이게 여러분 모성에서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항인효 호르몬은 또 다른 말로는 바소프레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시험에 바소프레신이란 단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고요. 항인효 호르몬에서도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인효하는 배뇨양을 줄이는 거예요. 배뇨양을 줄이도록 집합관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 이 집합관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촉진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긴 하겠지만,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항인효 호르몬에서 캐치하시면 돼요. 배뇨의 양을 줄인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수분의 재흡수가 증진되겠죠. 근데 이 기능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소변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겠죠. 그게 요봉증입니다. 원래 하루 동안의 정상 소변량은 1에서 2리터예요. 근데 요봉증은 5리터 이상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탈수 위험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병일 수 있어요. 요봉증은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엔 거의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얼마 안 되니까 꼭 외워두시고요. 이제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이름처럼. 그래서 뼈와 근육의 형성과 성장을 촉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키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장 호르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이 성장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게 되면 엄청 커져요. 그래서 거인증이 되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내용. 성장기에 부족하게 되면 키가 안 크겠죠. 그러니까 난쟁이증이 되는 거고, 성인 이후 과잉 분비되면, 자, 기준이 성장판이 닫힌 이후란 얘기죠. 성인 이후니까. 성장판이 닫혀버렸으면 키가 커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커지냐? 네, 말단이 커진다는 거예요. 광대나 혹은 발 뒤꿈치라든지 손끝 이런 말단 부분이 다 커지는 게 말단 비대증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론되는 사람은 최영만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 얼굴 기억하시죠? 그런 얼굴이 전형적인 말단 비대증의 증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루머라고 하기도 하니까 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예시로만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에요. 얘의 기능은 갑상선을 자극하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죠. 그래서 갑상선을 자극해서 뭘 분비하게 하느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거예요.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면 티록신이라고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면 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거죠. 자, 그림으로 살펴보시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이 갑상선을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티록신이라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에요. 말 그대로 부신피질을 자극하게 되고, 그러면 부신피질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여기가 부신이죠. 네, 여기 부신을 자극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분비된다? 네,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게 된다는 거죠. 세 가지의 부신피질 호르몬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전엽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에요. 이름처럼 난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인 거죠. 역시나 전엽에서 분비돼서 혈관을 타고 돌다가 난포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난소에 있는 난포를 자극해요. 그래서 난포를 자극해서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한다. 여성간호학에서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원시난포를 자극하게 되면 점점 성숙난포가 되고, 이 과정에서 뭘 분비하게 된다? 네, 에스트로겐을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월경 주기를 공부하실 때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남성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고환을 자극해서 정자를 생산하도록 함. 자, 난포 자극 호르몬이 여성에서는 난자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결국은 원시난포를 성숙시켜서. 그러니까 남자에서는 정자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에서는 뇌하수체에서 분비되고, 고환을 자극해서 뭘 분비한다? 예, 정자를 생산하게 한다. 난포 자극 호르몬. 그리고 다섯 번째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에요. 이 황체가 뭔지만 아시면 되죠. 이 성숙난포가 배란되고 나오면 이런 난포에 껍데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껍데기를 자극해서 뭘 만드느냐? 네, 황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월경주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황체로 만들게 되면 황체가 형성되겠죠. 난자 배출한 이후에 난포를 자극해서 황체를 형성하게 되면 이 황체가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임신 유지 호르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성간호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남성에서는 네,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하게 됩니다. 둘 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 호르몬은 유즙 생산 호르몬이에요. 이름처럼 유즙을 생산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름으로 프롤락틴이라고도 여러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해요. 기능은 유방의 젖샘을 자극해서 유즙을 생산하는 거예요. 역시나 전엽에서 분비돼서 혈관을 타고 돌다가 유방에 있는 젖샘을 자극하게 되면 이 젖샘에서 뭘 분비한다? 네,
유즙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죠. 말처럼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얘의 기능은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색소를 침착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의 주 기능이에요. 그래서 주근깨라든지 이런 게 이 세포를 자극하게 돼서 생기는 거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것보다 잘 나오는 내용이 멜라닌 호르몬이랑 기량작용이 있는 호르몬이에요. 누가 있냐? 네,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은 수면과 관련 있는 호르몬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개가 기량작용에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슐린이랑 글루카곤이 기량작용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량작용을 묶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서 나쁠 건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